자, 국민국가 수립 2 2단원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본에게 어떻게 식민지 되어 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항일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앞전 시간에 항일민족운동은 두 갈래로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애국개몽운동과 그리고 항일의병운동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살펴볼 거냐 하면 그런 항일민족운동을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들이 주로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것이 3.1운동 있겠습니다. 자, 3.1운동은요, 우리가 1910년대에 조선 청독부가 설치되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그런 통치 방법으로서 우리를 다스렸냐 하면 헌병경찰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칼을 차고 다니는 헌병들이 길을 다니다가 일본에게 조금 반항적이거나 또는 일본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칼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단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서워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엄격한 통치 체제를 1910년대에 보여왔던 거야. 그리고 한국인들은 정치, 경제 활동, 모든 활동들이 다 금지된 사회였어. 1910년대가. 자, 그랬는데 1920년대로 넘어오면서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하게 돼. 그러면서 민족의 운명을 아무리 약소한 국가라도 스스로 결정해라 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의 발표가 있게 돼.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약소한 국가들이 그런 발표를 들으면서 미국이 식민지를 반대하는 것 같네. 그러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거야.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떠오르는 신흥 공업국으로서 강대국이었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도쿄에 나가 있었던 우리의 유학생들이 먼저 2월 8일 날 도쿄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해. 그것이 이제 기점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3월 1일 날 민족대표 33인이 파고다 공원에서 또 독립선언서를 발표한다. 그리고 학생과 시민들이 탁골 공원에서부터 주체가 되어서 평화적인 만세 시위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전개되어 나가서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해외 여러 지역의 우리 동포들에게 그것이 전해져서 국외로까지도 확산되는 큰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일본은 이런 3.1 운동을 보고 굉장히 무자비하게 우리를 갖다가 짓밟고 그것을 이제 3.1 운동에 보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보면서도 일본 나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이거를 계속해서 이런 헌병 경찰이라고 하는 짓밟기만 하는 정책으로는 한국인 조선인들을 다스릴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죄송해요. 좀 전 제가 핸드폰을 쳤다. 제 카메라를 쳤어요, 선생님이. 좀 흔들렸죠. 자, 그래서 이런 3.1 운동을 통해서 이 3.1 운동 기점으로 해서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자, 3.1 운동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 미국의 민족 자결주의가 등장했고, 그래서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먼저 낭독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월 1일 날 민족 대표와 학생들이 주도를 해서 전국적인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된다. 자, 그 시위를 통해서 일본은 우리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본도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을 이제는 헌병 경찰이라고 하는 무단 통치가 아니라 문화 통치다라고 하는 액면적으로는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풀어주는 것만 같은 그런 통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문화 통치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어쨌든 우리 이런 3.1 운동의 의의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3.1 운동은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수립을 하게 만들었고요. 중국 5.4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의의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3.1 운동 결과 어떻게 되었다? 일본의 통치 체제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중국 5.4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3.1 운동 때문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임시정부 어디 만들어졌는지 봅시다. 3.1 운동 계기로 만들어졌고 블라디보스톡, 상해, 국내 여러 군데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로 통합됩니다. 어디로 통합되냐 하면 중국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게 됩니다. 굳이 상해를 이제
지정을 한 것은, 왜냐 여러 개가 러시아에도 만들어지고 국내에도 여러 개 만들어졌는데 상해로 통합하게 된 것은 일단 국내에서는 일본의 감시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국외로 설정해야 되고 국내와 너무 멀지 않으면서 교통이나 연락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는 곳을 정해야 했기 때문에 상해로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최초로 삼권 분립을 주장하는 민주적인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와는 연통제라고 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비밀 연락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 이후에 국내의 민족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봅시다. 자, 3.1운동 이후에는 우리 민족은 실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하면서 물산 장려운동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고 국민이 만드는, 쉽게 말해 사립대학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맹을 퇴치하고자 하는 한글 보급운동 같이 이런 거는 이제 계몽운동의 하나의 일련의 계몽운동이다라고 봐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국산품 애용하자라는 물산장려운동이나 또는 국민을 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좀 3.1운동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60만세 운동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대규모 학생들이 이제 주도한 대규모 만세 시위 운동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신관회라는 아까 앞에 신민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신관회라고 하는 이런 민족주의적 계열과 사회주의적 계열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사회주의 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신관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상들이 해외에서부터 전파되었냐 하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도 함께 들어왔지만 그런 유럽에서 여러분 세계사를 배울 때 배운 적 있어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아주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자본주의의 단점으로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었고 그런 빈부격차를 지적하면서 등장하게 된 게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 사상은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고 그런 지지를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었죠. 그죠? 예전에 소련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어떤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기에서 지식인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야 우리나라도 사회주의 사상을 도입해야 돼 라고 하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식민지 시기 안에서도 그 두 갈래로 굳이 또 지식인들이 그 팔을 나누어서 사회주의 계열과 자유주의 계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 가지의 파로 나누어서 나름의 또 그런 정치적인 그런 압력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신관회라고 하는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 하면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해서 만든 단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들도 이런 강주학생 항일 운동 같은 것들을 지원하기도 했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둘이가 연합을 해서 이제 또 일본에 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통의적인 일본을 위해서 맞서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는 또 이렇게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어떤 조금 원인과 근간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1930년대 이후에 민족운동들을 살펴보면 일본에 의해서 민족 말살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거 우리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일본이식 이름으로 다 개명하게 하고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고 이런 한국인의 정신을 없애겠다라는 운동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민족 문화를 수호하려는 우리나라 국어나 우리나라 역사를 지키려고 하는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진짜 머리가 너무 헷갈려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번 영상에서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일단 3.1운동. 3.1운동 왜 일어났고 의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정치 체제는 무엇이었는지. 자, 아까 상권분립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민족운동으로는 어떤 전개들이 있었냐.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이나 60만세 운동이나 신관회 같은 것들이 조직되어서 또 강주학생 항일운동 같은 걸 지원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개별적인 제목으로 큰 제목 아웃라인 안에 국내 민족운동은 뭐가 있었다?
뭐 60만세운동, 신간의 물산장려운동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큰 아웃라인 안에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30년대 이후로는 민족 문화를 수호하려는 국어나 역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운동이 있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장 독립투쟁도 있었습니다. 무장 독립투쟁을 한번 살펴보면 앞에는 계몽운동이라고 볼 수 있었죠. 물산장려운동 같은 것들, 그죠? 밀립대학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계몽운동이고 지금은 독립투쟁이 이제 또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항상 두 갈래라고 했죠. 애국계몽과 항일의병. 자, 항일의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왜냐하면 승리한 전투입니다. 유일하게 승리를 했어요. 자, 봉오동은 홍범도, 청산리는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독립군연합대가 처음으로 일본군을 대파합니다. 그래서 김자진은 굉장히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죠. 그죠? 자,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해서 일본이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에 있는 한인들을 다 학살시키는 간도 참변이라든지 자유시 참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일어나게 되죠. 그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독립투쟁에서 승리를 했던 전쟁이기 때문에 이름, 봉오동, 천상리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주에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3부가 조직되어서 한국 독립군들과 함께 이렇게 독립운동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기도 했었다라는 거 이름 정도 기억할게요. 자, 그 20년대의 무장 독립투쟁이었어요. 그럼 30년대는 어떻게 무장 독립투쟁을 했는지 살펴봅시다. 만주에서는 주로 한국 독립군이라고 하는 부대가 중국군하고 손을 잡고 항일의병을 계속했고 중국 안에서도 조선 의용대 김원봉이 만들었어요. 한국 강북군이 창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군대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군대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 강복군이 미국의 OSS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기도 했었는데 그 전에 일본이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맞게 됨으로써 우리의 자력으로 인한 독립이 아니라 일본이 후퇴하는 독립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우리의 한국 강복군도 놓은 게 아니라 조국이 우리 국내 진공작전을 하려고 훈련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으로는 봉오동과 천상리가 있다라는 거 기억. 1930년대에는 만주나 중국 관내에서 한국 독립군이나 한국 광복군과 같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조직적인 군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테러리스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소재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이라고 하는 테러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한인 애국단에 자, 김구가 만들었어요. 이봉창이나 윤봉길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테러리스트들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이런 의열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기억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이 있고요.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이렇게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했던 윤봉길 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과거의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또 무장 독립투쟁에 대한 어떤 정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갑자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왜 나오나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살펴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을 때 우리나라가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60만세운동 신간에, 그 다음 봉오동, 천상리, 의열단들의 활동 이런 여러 가지 애국 계몽과 항일 의병을 통해서 일본에게 끊임없이 항쟁해 왔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한테 가르쳐 준 거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이제 독립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한반도가 정부를 구성해 오고 광복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개괄적으로 너무 축약되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자, 광복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다 했죠. 그죠?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상권분립을 기초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우리는 45년 드디어 광복을 맞이합니다. 광복을 맞이하면서 이제 조선을 이끌어 나갈 정부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건국준비위원회에는 이승만과 김구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하지만 미국과 소련은 조선은 자력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면서 남한과 북한으로 미국과 소련이 분할 점령을 합니다. 이 사람들 왜 이런 일을 했냐 하면 그 당시 유럽의 역사가 냉전 체제로 가던 역사였어. 그래서 한 나라라도 더 자유민주주의로 끌어들이고 소련의 입장에서 한 나라라도 더 사회주의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던 때였어.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조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서로 자유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화 시키기 위해서 반반 나누어서 이제 군대를 주둔시키고 자기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관리해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또 혼란이 왔겠지, 그지?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신탁 통치, 즉 신탁 통치라는 게 아까 미국과 소련이 들어와서 우리를 대신 다스리겠다 하는 통치야. 그런 게 결정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싸움이 있었겠지, 그지?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라고 했어. 좌우합작 운동이 아까 선생님이 아까 신간에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부딪힘이 있었다 했지, 그지?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이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정부를 만들자 하는 운동도 있었대.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해 공작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남북 협상이 전개되었지만 자, 잘 이루어지 못했고 결국 남한에서만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실시되고 남한에서만 단독 정부가 만들어지게 돼. 이때가 이제 분단의 시작이다, 그지? 자, 그리고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발표하고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헌법을 발표한다. 그리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대한민국 정부가 8월 15일 날 다시 발표되게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남한과 북한이 따로 다른 나라가 되어서 남한에만 단독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슬픈 역사가 또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역사는 잠깐 멈추고 자본주의 그런 근대사회에서 우리가 자본주의는 돈은 어떻게 경제적인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근대사회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